자,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와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미 독립선언, 뿌리의 자유주의, 3.1운동 정신은 자유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3.1절 기념사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굉장히 강조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전문을 보고 세어보니까요, 자유라는 표현만 무려 16번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3.1절 기념사에서도 얼마나 자유를 강조하고 싶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자유를 강조를 했을까? 결국에는 이거라는 겁니다. 3.1운동이 모두가 자유,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완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통일이라고 한다라면은 어떤 통일을 얘기했습니까? 뭐 사실상 어떻게 통일한지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제시를 한 겁니다.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아래에 통일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105년 전에 태극기를 들었던 3.1운동의 완성을 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북한을 흡수통일하느냐 또는 뭐 적화통일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 통일 과정에 있어서 뭐라는 겁니까? 일단 기본 전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로 깔리고 나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 그런 통일이 완결될 때야말로 우리가 105년 전에 태극기를 들었던 3.1운동이 완결되는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생각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일, 아픈 과거 딛고 세계평화 변형 파트너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파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고 좌파였다면 절대 이런 얘기 안 했겠죠. 자,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문재인을 지켜봐셨겠지만 어떻습니까? 좌파들 3.1절만 되면 항상 뭐 했습니까? 반일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반일 선동.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간만 되면은 반일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일본을 이겨야 된다. 일본을 이겨야지만 우리가 3.1운동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다 라면서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했던 게 지금까지 좌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라고요?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거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어떤 분들이 폄하됐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이 폄하됐어요. 그러면서 좌파들이 항상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것들 친일파다 라고 좌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좌파들이 노리는 지금 역사 왜곡이고요. 좌파들이 노리는 그런 반일 감정 선전 선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걸 결과로 지켜보자고,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좌파들이 반일 선동 선종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우리 미래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과거로 회귀된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 얻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뭐 지소미아 파기하면서 한일 관계 악화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경제 어떻게 됐습니까? 반도체 수출 줄어들었어요. 반도체 최대 위기 겪었습니다. 그게 우리 미래에 어떤 타격을 입었는지 우리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좌파들 들어오면 계속해서 헛소리 하고 있는데 들어와. 네, 좌파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조금 교육 좀 받으십시오. 네, 교육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좌파들은 계속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시간만 되면, 때만 되면 우리 국민들에게 반일 감정을 심어주면서 어떻게든 그걸 부추겨가지고 자신들의 정치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어떻다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반일이 아니라 극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을 뛰어넘거나 또는 일본과 때가 되면 손을 잡고 우리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픈 과거를 우리가 있긴 있지만 그걸 절대 잊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걸 딛고 지금 우리는 자유라는 가치 아래서 세계평화와 변형 파트너가 되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우리 미래를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외교죠. 이게 진짜 정책이고요. 왜냐? 이게 진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제대로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오늘 이 기념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모든 독립운동 가치,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역사 독점할 수 없어. 저는 이 얘기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자,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 그렇게 강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친구 여러분. 네? 이 역사가 좌파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좌파들이 역사를 전유해가지고 이것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을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건국전쟁 영화의 100만을 돌파를 만들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실관계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윤석열 통해 해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좌파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독립운동에 있어서 무장투쟁만을 부각하면서 나머지는 모두 다 폄하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공적에 대해서는 뭐 했습니까? 왜곡까지 시켰던 게 좌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무장투쟁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다. 외교적인 것도 많고 교육적인 것도 많고 문화적인 것도 많다. 그 모든 독립운동이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역사는 그 누군가의 독점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거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친구 여러분. 너무 좋았어요. 이런 생각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좌파들이 그동안 점유했었던 역사를 좌파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역사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지 못했던 또는 왜곡당했었던 그런 역사 사실관계들을 더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소리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내준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윤석열 대통령 어떤 목소리 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3.1 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 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계셨습니다.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 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 문화 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도 계셨습니다. 제국주의 패망 이후 우리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모든 선구적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자,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시는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무장투쟁뿐만이 아니라 외교와 관련된, 더 나아가서 교육과 문화 독립과 관련돼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되며 역사를 그 누군가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함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 표명하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 좌파들만의 전유물이 되었었던 그 독립운동의 역사를 이제 모두의 역사로 만들고자 목소리 냈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실제 이 3.1절 행사에 보시는 것처럼 영상물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보시는 것처럼요 이승만 대통령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독립운동을 했는지, 그 독립운동에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지금 이렇게 간략한 영상으로서 오늘 3.1절 기념사에 영상을 띄운 겁니다.
이거 문재인 정권이었으면 했을까요? 이거 민주당 정권이면 했겠습니까? 좌파였으면 했겠습니까? 절대 안 했다라는 거죠.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더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자, 이렇다 보니까 좌파들이 지금 부들부들합니다. 어떤 식으로 부들부들하느냐. 지금 이렇게 경향신문이 부들부들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모든 독립운동 부각에 심어진 이승만 띄우기 라면서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지금 모든 독립운동이란 얘기를 통해서 이게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하는구라는 걸 좌파들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다시 말씀드린다, 친구 여러분. 역사는 좌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역사다. 그 모두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그 함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는 겁니까? 팩트와 사실과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우리가 60년이 넘는 기간까지 잘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움직임과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더 목소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누구도 왔느냐. 보시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랑 이재명도 왔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데 저는 이 투샷을 보면서 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안기령한테 물어보고 싶어. 이재명 대 한동훈. 네? 지금 안기령은 이재명 대 차은우 했을 때 이재명을 꼽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투샷을 봤을 때 과연 한동훈 대 이재명 하면 누구 선택할까? 저는 너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너무했어. 아무리 보더라도 어떻게 이재명을 선택합니까? 네, 아무리 보더라도.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은 역시나 혹시나 있는데 역시나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3.1절 기념사와 관련돼가지고 역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도한 정권, 대한민국 뿌리인 3.1운동의 정신을 망각했다. 일본이 우리 국민 살해, 탄압한 것은 명백한 역사다. 아직도 진영이다. 뭐 하는 겁니까? 또 그 지긋지긋한 반일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짓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 왜곡했습니까? 언제 윤석열 대통령이 3.1운동의 정신을 망각했습니까? 그 누구보다 3.1운동의 정신을 제대로 얘기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 정신이 뭐라고요?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그 자유라는 가치 아래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는 통일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자유라는 가치 아래 뭐 하자는 겁니까? 모든 역사에 대해서 합당한 평가 받자라는 거예요. 좌파들만의 역사가 전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지금 대한민국 뿌리인 3.1운동 정신을 망각했다라면서 또다시 반일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 저는 이재명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재명이 뿌리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말에 따르면 대한민국 뿌리인 3.1운동 정신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를 통해서 망각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저는 이재명한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한테. 자, 뭐를 물어볼 거냐면요. 자, 이재명은 머리카락의 뿌리가 어디예요? 머리카락의 뿌리?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3.1운동의 뿌리를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뿌리를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의 머리카락 뿌리는 뭡니까? 지금 알려지기로는 일본제 샴푸를 쓰면서 자신의 모발 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의 머리 뿌리는 뭐냐고, 머리카락 뿌리는 뭐냐고. 자, 대한민국 뿌리를 얘기하기 전에, 3.1운동 정신을 얘기하기 전에 네 머리카락 뿌리부터 생각을 해라. 네 머리카락 뿌리가 어디서 만들어진 샴푸인지 그거부터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친구 여러분? 이제 국민들이 안 속아요. 국민들이 안 속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오늘 인천 계양에서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이 사고 쳤어요. 자, 무슨 얘기냐? 오늘 인천 계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소속 계양구 청장이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참배를 제지했다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자, 우리 윤주경 의원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요. 윤봉길 의사님의 장손녀입니다.
독립운동가예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독립운동가가 오늘 3.1절 기념행사에서 참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막은 겁니까? 민주당 소속 계양구청장이 막은 겁니다. 야, 친일파네. 네? 민주당 논리로 따지면 민주당 소속 계양구청장 친일파네. 아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보십시오. 자, 윤한 민주당 소속 계양구청장이 지금 3.1절을 맞이해서 참배하려고 나오는 윤주경 의원을 저렇게 들어가라고 나오지 말라고 손짓을 한 거예요. 자,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지금 윤주경 의원이 나오려고 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손짓으로 지금 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니, 좌파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게 독립운동 아닌가요? 좌파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게 3.1절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3.1절 기념행사에서 윤봉길 의사님의 손녀인 윤주경 의원의 참배를 막는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좌파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좌파들은요, 역사를 바로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역사를 악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으로 도구로 삼고 싶은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인천 계양구청장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역사는 좌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역사다. 오히려 좌파들은 그 역사를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만 했을 뿐이라는 걸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뭘 찾아봤느냐? 과연 그럼 좌파들이, 더 나아가 과거 문재인 정권이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말 이 영웅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일을 했는지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부를 제가 좀 비교를 해봤어요. 자,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독립유공자 발굴 후손 예우는 국가 책무라는 얘기를 했어요. 2019년에. 그러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한 겁니다. 독립유공자와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발굴하겠다. 후손 예우하겠다. 그게 국가 책무다. 라는 얘기를 문재인이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이 진짜 이거 지켰을까요? 이 말 그대로 행동했을까요? 다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안 했습니다. 후손 찾아 이친 독립유공 훈장 돌려주겠다던 문재인 정권 예산을 무려 60% 삭감했어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여드리면요. 실제 이게 역대 정부별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예산액 편성 현황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 당시 1억 3,200만원까지 늘었던 그 예산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얼마까지 줄어듭니까? 5,20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5,200만원까지. 그런데 이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복구시켰어요. 1억 4,800만원으로. 이게 팩트인 겁니다. 이게 진실인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포장지 예쁘게 싸놓은 겁니다. 아이고,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독립유공자 발굴도 할 거고요. 독립유공자 후손분들 예우할 겁니다. 그게 국가 채무입니다. 라고 이렇게 거스트러지게 포장지 해놓고서는 막상 알맹이 열어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예산을 반토막 내는 거예요. 예산을. 박근혜 정부 당시에 1억 3,200만원까지 됐었던 이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예산액을 문재인 정권에서 반토막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윤석열 정부가 다시 복구시킨 거예요.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부 이거 복구시킨 거 관련돼서 언론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거 대대적인 홍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물론 안 한 것도 뭔가가 아쉽지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문재인처럼 이런 쇼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좌파들의 실상이고요.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자, 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실제 보훈처를 만들었습니다. 보훈부에서 지금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윤석열 정부가 뭐 했습니까? 실제 6.25 참전용사분들에게 영웅 제복을 직접 입혀줬습니다. 이렇게 입혀준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 뭐를 했느냐? 이런 예산을 늘렸습니다. 예산을 늘렸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내년 보훈부 예산이 3.5% 증가한 6억 4천만 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했습니다. 제가 실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만 하더라도 5조대였던 그 보훈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요 6조 4천원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보다 무려 9%나 늘린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훈부 예산을 늘린 윤석열 정부 어떤 일을 하냐면요, 바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국가유공자 등 보상 수준 강화, 보훈의료 환경 개선, 보훈문화 확산, 국립묘지 확충 조성 및 제대군인 지원 확대,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드리고 싶은 정책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국가관리인 기념관 활용도, ICT 기반 디지털 전시관 조성에 70억의 예산을 들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건립 후 1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국가관리기념관, 백범, 윤봉길, 안중근, 유엔평화기념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령의 보훈가족과 청각,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ICT 기반 공감형 디지털 전시관을 조성해 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럼 뭡니까? 좌파들은 지금까지 이 국가기념관이 노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이거 예산 안 들인 겁니다. 문재인 정권 동안 안 한 거예요. 뭡니까? 좌파들이 항상 입만 벌리면 무슨 얘기합니까? 백범 김구 얘기하고 안중근 의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을 기리기 위한 그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을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윤석열 정부가 10년 만에 한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말로만 하는 거랑 말하지 않아도 행동하는 거랑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좌파들이 왜곡하고 있는 역사의 현실이고, 좌파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역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랑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실제 정책을 통해서 행동에 옮기는 정부, 얼마나 차이점이 납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진짜 문제가 있는가? 누가 진짜 일다운 일을 하는가? 누가 진짜 독립운동가, 더 나아가 그 후손분들을 위해서 누가 진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누구에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좌파 여러분들에게. 과연 무슨 얘기를 할지 제가 정말 듣고 싶으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제가 방송 또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렇다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안 속는다라는 겁니다. 절대 안 속아요, 우리 국민들. 좌파들이 아무리 반일선동 해봤자, 아무리 역사를 왜곡하고 그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악용해봤자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안 속는다. 그 일을 지금 윤석열 정부와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오늘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금요일마다 나오는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또 올랐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5% 상승한 39%로 8개월 만에 40%를 지금 육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갤럽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관련돼서 굉장히 짜게 줬던 것 중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했어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34%였는데 지금 39%까지 오른 겁니다. 40%를 육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지난 8개월 동안 39%를 기록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39%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가 그렇게 강조드렸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가 먹히고 있다는 걸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오늘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또 눈에 띄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의 오차 범위 밖으로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7%포인트 오차 범위 밖에서 지금 이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표를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을 보시면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37대 35였는데 지금 이것이 국민의힘은 3%포인트 상승하면서 40% 기록하고 있고 민주당은 2% 줄어들어서 33%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오르고 민주당은 준 거예요. 이렇게 7% 차이가 오차범위 밖으로 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자, 이 여론조사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바로 지역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실제 이게 지역별 여론조사입니다. 자, 이 지역별을 보시면요, 서울, 인천, 경기 쭉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인천, 경기, 광주, 전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국민의힘이 다 앞서고 있습니다. 다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어디냐? 서울입니다. 자, 서울을 보시면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26%입니다. 국민의힘이 무려 민주당보다 서울에서 17%를 앞서고 있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엄청 앞서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있어서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서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있어가지고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서울에서 17%나 앞서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자만 느끼지 말고 이어나가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광주, 전라. 의아하실 겁니다. 야, 준PD, 이거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53%고 국민의힘이 9% 아니냐, 광주, 전라 민주당이 크게 이기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이걸 부각시켜주느냐 라고들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이 14%가 하락됐다는 겁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67%였던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이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14%가 하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우리는 결집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좌파들은 분열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전라도에서,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14%나 하락됐다고요. 한 자리도 아니고 두 자리나. 그만큼 민주당 내부, 호남에서도 이재명의 지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낙연이 광주 출마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오는 3일. 그러니까 이낙연도 이 흐름을 지금 보는 것이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광주 가겠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낙연이 민주당의 표를 얼마나 갉아먹을 수 있을지, 이 호남에 있어서 민주당과 이낙연의 그 대결 구도 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면서,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